5년 만기 대출 금리는 이게 사실은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는 금리. 그런데 이거를 동결했다는 의미는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중국 경제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중국 경제를 파악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공장으로 사실은 수출 넣고 온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무역 경제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무역 경제에만 의존할 수뿐이 없으니까 그 쌍순환 정책이라는 걸 국가 경제 정책의 이제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즉 쌍순환 정책이란 무역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를 같이 살려서 앞으로는 무역과 내수의 이 쌍두마차로 중국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내수를 같이 봐야 되고 또 무역과 내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직접 투자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 금액들이 그간 중국 경제를 뒷받침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수 경기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부동산 경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그 다음에 중국인들의 지금 소비 심리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무역과 내수 경기를 통해서 중국이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지, 이 5가지 요소를 좀 들여다보는 게 중국 경제 전체를 들여다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계속 둔화되어 왔는데 지난해 하반기서부터는 이게 마이너스로 감소해서 내려오다가 한 몇 달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몇 달 반짝 상승한 거나 이제 괴를 같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짝 상승했던 경기가 이제 다시 하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강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보다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그들이 자체적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통계는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국 전체 지금 주택 수가 한 6억 채 정도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6분의 1인 1억 채 정도가 빈집으로 있다고 이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다그룹에 의해서 최근에는 완다그룹까지 디폴트 문제에 걸려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미국이 위한 즉 컨트리 가든이라는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조차 달러 부채에 대한 이자를 못 갚고 있습니다. 이게 30일 정도는 유예가 되지만 30일 후에도 못 갚으면은 이것도 디폴트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형다그룹은 미국 법원에 정식으로 파산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러 부채를 갚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도미노 현상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정말 무서운 거는 오히려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나 중국 은행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한테 PF 자금 같은 걸 많이 대출해준 그림자 금융의 위기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이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라거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라거나 혹은 이러한 그 연준의 관리 감독 이외에 있으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금융은 그 특성상 통계나 그 정확한 지금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골마 들어가면 그거는 오히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문제가 언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게 사실은 더 큰 그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붕괴가 세계 부동산 경기 붕괴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경기 붕괴는 세계 경기 붕괴와 무관하지 않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경제 위기가 중국 내수 경기에만 국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문제는 당연히 이제 세계 경제하고 연관이 돼 있죠. 우선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물론 위안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쓰긴 했지만 그들이 미국의 제로금리 시절에는 달러 표시 부채도 이제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다그룹이니 이런 것들이 달러 표시 부채의 이자를 못 갚는 이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나 이러한 유사한 기업들이 달러 채권에 대한 부도를 내면은 당연히 그 달러 대출을 해준 미국 금융기관이나 그런 그림자 금융이 타격을 받을 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세계인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어떤 행태를 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표가 어젠가요? 어제도 중국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내려서 지금 3.45%입니다. 미국은 긴축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기준금리격인 1년 우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년 만기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동결을 했어요. 즉 5년 만기 대출금리는 이게 사실은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는 금리. 그런데 이거를 동결했다는 의미는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에 버블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은 막아주겠지만은 서서히 연착륙을 통해서 중국 부동산에 껴있는 버블이 서서히 줄어들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중국 부동산 경기의 어떤 심상치 않은 상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 정부는 이거를 살리지 않고 서서히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중국의 부동산의 버블을 줄여나가려는 그런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구경 감사합니다. 중국 방문 관광객도 급감을 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즉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9년 1분기만 해도 그 숫자가 3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 하면 5만 2천 명뿐이 안 돼요. 즉 과거의 1.4% 수준, 자그마치 98.6%가 줄어든 겁니다. 즉 이렇게 줄어든 요인에는 외국인들의 이제는 혐중 또는 정서, 즉 중국 자체를 혐오하는 그러한 정서도 크게 늘었고 최근에 또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을 시행하겠다고 나와서 게다가 중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객 수가 급감을 한다는 얘기는 서비스 수지의 역전을 불러와서 이게 중국의 무역 수지에 큰 반작용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와서 그동안 막아뒀던 비자들을 다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렇게 비자들을 풀어준다는 거는 상대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양방향으로 서로 이제 비자 규제를 이제 풀자는 이러한 제스처인데 그 통해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의 단체 관광 비자가 풀리면서 하루 만에 제주도에 입항하는 크루즈가 50여 척이 입항 신청을 내서 내년 3월까지는 크루즈의 재중 입항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즉 앞으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이제 한국으로 이제 몰려들 예정인데 하여튼 현재까지 상황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숫자가 이렇게 급감함으로써 상품 수지 못지않게 서비스 수지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지난 40년간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졌나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당의 어떤 1인 독재와 그 계획 경제의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도시 청년 실업의 문제가 이제 급격하게 부상되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왜 더 중국 청년들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오냐 하면 중국에는 후코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말로 이제 호족제도인데 중국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대학을 간다거나 취직을 하면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가서 대학을 다니거나 타 지역에 가서 취직하겠다 그러면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청년들한테는 도시로 옮겨가서 사는 게 하나의 꿈이에요. 그런데 도시로 이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일자리 창출이 같이 일어나줘야 되는 건데 무작정 상경해서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문제에 어떤 빈곤화나 슬럼화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 팽대및 봉쇄 정책을 쓰면서 중국 정부가 이때 취한 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공동 부유를 내세워서 국진 민태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국진 민태라는 건 국유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기업을 홀대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했을 적에는 인민들의 살기를 앞세워서 이제는 부의 분배로 인해서 모두가 같이 잘 살겠다는 이런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이게 패착이 되는 이유가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국유기업 못지않게 민간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자본주의 체제 속에 경제가 클 적에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사회주의 정책을 내걸면서 민간기업을 탄압하니까 민간기업이 위축이 돼서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던 인원조차 잘라내야 될 판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중국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는 걸 보고 중국에서 정책에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뒤늦게 이거를 알아차리고 다시 예전에 그 민간기업 우대 정책, 외국인기업 우대 정책으로 정책을 변환시키긴 했지만 이미 때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간기업들이나 외국인기업들이 예전처럼 중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정부는 최근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경제의 실패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들을 언론에서 쓰지 못하겠어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디플레이션, 경제 침체, 경기 부진, 실업률 상승, 청년 실업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즉 이렇게 사회가 투명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투명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는 이거는 경제를 살리는 데는 아주 오히려 최악의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공식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를 노골화하는 그러한 한국입니다. 게다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공급망 재편으로 지금 중국을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옥죄고 있습니다. 즉 내부 요인도 힘든데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지금 중국 경제는 바깥에서 보는 거 이상으로 심하게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사회 문화의 몫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의 사회 문화 그리고 사례들을 참조해서 더 경기 부양에 참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경기 관련해서 좋은 고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